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나왔다. 이런 중국의 위험한 음식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제 재생 목록에 가보면 여기 차이나 뉴스 중에 위험한 가짜 음식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이 지금 동영상이 38개 정도 있어요. 여기 차이나는 뉴스 위험한 가짜 음식 시리즈,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하세요. 그냥 틀어놔. 그러면 여러분들도 중국 가면 어떤 음식은 무조건 걸러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와요. 영상이 38개잖아. 한 영상마다 제가 중국의 위험한 음식 얘기한 게 아마 적어도 2가지, 많으면 한 4, 5가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영상이 38개야.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음식이 있겠어. 그거를 꼭 한번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계속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마라탕 좋아한다, 호거 좋아한다. 그러면 식당 안 가고 집에서 호거 소스 사 먹어가지고 그거 만들어 먹으면 안 되냐? 호거 소스는 괜찮냐? 뭐 무슨 브랜드 이런 호거 소스 저런 호거 소스 이런 거 다 괜찮냐? 어느 마라탕 집 괜찮냐? 어느 호거집 괜찮냐? 자, 여기에 대한 답변 진짜 그냥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마라 소스, 마라탕, 호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시잖아, 나 호거 먹방 되게 많이 한 거. 근데 여러분들 그냥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 호거 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들어갔어요? 자, 대략 한번 보여드리자면 호거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두태 기름이에요. 소기름입니다. 이거 소기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소기름은 어떻게 모았을 것이며 어떤 화학약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이 소들은 과연 건강하게 자랐는지, 아니면 호르몬이라든지 이상한 무슨 뭐 약물을 맞고 자라진 않았는지, 이거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죠? 자, 계속 봅시다. 두태기름, 소기름, 이게 여러분들 먹는 호거 소스예요. 마라 소스는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소기름이야. 두태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호거 소스, 마라 소스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메인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 자, 기름이 녹죠. 기름 녹네. 야, 기름이 어쩜 이렇게 기름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제가 됐을까? 기름 또 때깔은 또 너무 예쁘다. 기름 때깔 너무 예뻐. 여기는 이 색깔 내기 위해서 무슨 뭐 화학 재료라든지 뭐 이상한 약물 안 탔을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죠? 계속 봅시다. 기름이 녹아요. 기름이 가열되면서 이렇게 딱 녹으면서 기름이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뭐 넣습니까? 마늘. 자, 이 마늘은 과연 농약을 얼마나 쳤을까? 그리고 이 농약은 어떤 환경에서 까졌을까? 이 농약은 까가지고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땅바닥에 구르면서 씻었지 않았을까? 누가 씻었을까? 뭐 이런 거 합리적인 의심 아니야? 자, 봅시다. 자, 이 마늘들이 여기서 다 튀겨져요. 자, 튀겨집니다. 건지고. 자, 이건 뭡니까? 두반장이죠, 이거 두반장. 자, 두반장. 이 두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반장 안에 들어가는 뭐 콩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간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소스들, 그거는 과연 정당하게 만들었을까? 그 콩은 과연 관리가 잘 된 거고 농약 없이 혹은 농약의 기준치 하에 자란 걸까? 호르몬을 맞진 않았을까? 의심되죠, 그죠? 자, 가봅시다. 이건 뭡니까? 생강입니다. 생강도 똑같은 의심 한번 해보세요. 생강 얘네들은 그 생강을 심은데 거기는 뭐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자, 이거 말린 고추는 이거 할 말 너무 많지. 이 고추를 말릴 때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이 고추는 어디서 말렸을까? 중국에서 고추 말린 데 보면 쥐새끼들이 막 그 말린 고추 사이로 막 왔다 갔다 기어다닙니다. 그 영상 옛날에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산 고춧가루 먹지 말라는 거야. 그 중국산 고춧가루를 만드는 그 고추는 농약을 얼마나 쳤으며 어떤 환경에서 말리게 했으며 그 말리는 과정에서 벌레가 얼마나 지나갔으며 그리고 이걸 갈 때는 먼지가 얼마나 앉았으며. 중국 미세먼지 장난 아니잖아. 얘네들 뭐 이거 어디서 말렸겠어? 그냥 야외에서 말렸겠지. 미세먼지는 또 얼마나 앉았으며 그 미세먼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중금속이 있습니다. 중금속이. 그럼 이 고추를 그대로 갈아가지고 이 고춧가루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이건 또 작은 고추도 들어가고, 아무튼 뭐 고추도 들어가고 큰 고추 들어가고, 작은 고추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갑니다. 또 뭐가 들어갈까? 응? 막 튀기죠. 소기름에 이걸 막 튀기고, 또 고추가 들어가요. 매워야 되니까 이 빨간 고추를 많이 넣어요. 그래야 이 진짜 매운 맛이 막 코를 찌를 정도로 나와. 그다음에 또 이게 생강 한 번 더 넣고, 그다음에 빙탕이 뭐냐? 그 설탕 덩어리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뭐라 그러지? 설탕이 그냥 가루로 된 거 말고 설탕이 이렇게 정제된 이런 덩어리로 된 설탕이 있어요. 그걸 넣습니다. 설탕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화자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그거 팔각도 여기 들어가요. 이거는 화자오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 얼얼한 그 맛을 내주는 그 중국식 후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다룬 적도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와는 이런 화자오들 검사해본 결과 다 농약 초같이 돼가지고 다 회수했다. 옛날에 한국에도 뉴스 나왔어. 한국 해관에서 그걸 막은 거예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설마 이 사람들이 이 화자오, 이 후추는, 이 팔각은 농약치가 몇 % 이하고 어느 환경에서 자랐고 절대 위험할 그럴 재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보장 절대 없지. 그런 보장 따위 없어요. 그냥 시장 통해서 사오는 거야. 또 향료, 향료 많이 들어간다. 자, 이러면서 또 계속 이렇게 저어줍니다. 기름 안에서 얘네들이 그냥 막 튀겨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자극적인 마라의 향과 마라의 맛이 쫙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마늘 넣고 또 고추, 빨간 고추. 이 고추는 과연 염색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이것도 의심해볼 만하죠. 이건 뭐야? 아이고야.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소기름, 두태기름인데 두태기름이 아니야. 여기 딱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牛油脂香味. 소기름인데 좀 더 소의 향이 나오는 그런 기름을 넣어가지고 소기름의 향을 더 증폭시키는 건데, 이건 과연 그냥 소의 기름으로만 만든 걸까? 혹은 그 소기름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 과학약품을 넣었는지 아무도 몰라.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제 마지막 술도 바이주, 중국의 흰술 바이주, 백주를 또 이렇게 넣습니다. 이 백주는 과연 공업용 알코올인지 혹은 그냥 진짜 시중에 파는 중국의 고량주인지, 정말 식용 알코올인지 아니면 무슨 술인지 모르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이 다 구분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마디 드리자면, 여러분들 마라탕이나 호거나 마라 소스, 호거 소스, 중국의 그런 마라 소스 있잖아요. 중국 과학의 집합체예요. 그 기사에서 크게 때렸는데, 이 기사 유명 마라탕이 알고 보니 세균탕, 기준치의 47배 초과. 저희 이거 보자마자 이건 뭐 다 터질 게 터졌네. 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마라탕과 땅콩 소스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20개 업체의 제품 40개를 조사한 결과 황색 포도상구균, 땅콩 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 근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마라탕과 마라호거 소스 안에는 정말 수많은 식재료가 다 들어가는데 그 식재료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에서 그 식재료를 키울 때 어떤 걸 넣고 얼마나 화학약을 쳤고 얼마나 색소를 먹었고 얼마나 화학약품을 막 먹였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의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마라소스예요. 그래서 이 마라소스는 그냥 전체적으로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맛은 자극적이고 맛있잖아. 나도 이거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담배랑도 같은 거다. 담배 피는 사람들 몸에 담배 해로운 거 알고 폐암 걸릴 줄 알고 담배 계속 피잖아. 담배 맛있으니까. 그 흡연자들이에요. 폐암이 걸리든 말든 일단 지금 이 담배가 난 맛있으니까. 마라탕도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먹으면 어딘가는 박살이 나고 작살이 나고 어딘가는 망가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장 나오진 않죠. 담배도 내가 한두 가지 피웠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나? 당장 폐암 걸리지 않잖아. 호고 마라탕 이런 것도 난 거기에다가 비유하고 싶어요. 진짜 그 맛이 좋아가지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나도 그래. 나도 1년에 한 몇 번 먹어요. 요즘은 한 3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아. 진짜 가끔씩 입맛 없을 때, 자극적인 거 먹고 싶을 때 한 3달, 2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야. 한 번, 두 번 먹는다고 해가지고 안 죽어. 그걸 왜 죽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달고 살다 보면 담배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 과학 음식, 과학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농약, 화학 제품의 종합, 집합체가 마라소스예요. 맛있는 거 나도 인정해. 나도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중국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런 음식 관련돼서 진짜 비판하는 이유는, 만약에 중국이 모든 식재료를 음식법 그 선에 맞춰서 농약도 적당히 쓰고 비료도 그렇게 화학 비료 안 뿌리고 염색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모든 중국이 그런 식재료, 식자재들을 정직하게 키운다면 이 마라 소스도 당연히 그 정직한 식자재들로 만들어진 마라 소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음식 위험이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그게 언제쯤 올까?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식자재를 국산 재료, 한국에서 나오는 걸로 써가지고
저 마라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대략 계산을 해봤다. 이 소스는 그냥 순간 금소스가 돼. 졸라 비싸요. 제조 원가가 졸라 비쌉니다. 정말 한국산 한우의 두태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파, 쪽파, 빨간 고추, 청양고추 뭐 각종 이런 향신료 한국에서도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이걸 만들잖아. 와, 원가 미쳐.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이런 소스들은 여기서 평로한 결과, 조사한 결과 리스테리아균과 대장균이 이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47배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47배. 요즘 한국에 보면 호거나 마라 프랜차이즈, 마라탕 프랜차이즈 되게 많잖아요. 뉴스에 뭐라 검색하면 나오냐고? 여기 검색해봐 이거. 이건 또 YTN 뉴스네. 아유, YTN이 웬일로 중국. 이거 기사 보면서 난 이거 기사를 볼 필요도 없었어. 일단 여러분들 이 마라탕 안에는 마라 소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마라탕을 만드는 각종 여기 들어가면 뭐 당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묵 뭐 소세지 뭐 유부 뭐 이런 것들 많잖아. 그거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그 가공식품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과연 그 가공식품을 만들 때 그 가공식품이 잘 만들어졌을지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맨날 진짜 정말 건강하게 먹다가 진짜 깨끗하게 먹다가 위장이 깨끗한 사람들이 이거 한번 먹잖아. 뒤집어집니다. 배탈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뭐 중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먹잖아. 나 요즘 호거를 한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한 번씩 먹거든. 근데 먹고 나잖아. 그 다음날 무조건 설사에다가 위가 아파요.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대만에 1년에 그래도 한 번씩 가는 이유가 대만 가서 먹으면 또 배탈 안 난다? 신기해. 대만에서 호거 먹잖아요. 배탈 안 나. 대만은 그래도 음식 관련된 그런 기준법이 중국보다 훨씬 엄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먹지 말라 소리는 못해. 맛있고 나도 가끔 먹으니까. 근데 항상 이걸 명심하라 이거야. 얘는 진짜 약간 담배 같은 거예요. 몸에 해로워. 당신을 망가뜨려. 천천히. 하지만 당장 티는 안 나. 이게 요즘 되게 이슈더라고. 나는 이 중국의 음식 이런 거 위험성에 대해서 난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요즘 이게 왜 기사화되고 있느냐? 여기저기 기사로 막 올라와요. 마라탕 즐겨 먹는다면 유황팔각 지금 확인해야 한다. 유황팔각만이 문제가 아니야. 마라탕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재료들이 싹 다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농약과 뭐 균이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즘 이게 한국의 이런저런 뉴스거리로 많이 나오는 거야. 나 2, 3년 전부터 얘기했어. 여러분들 옛날에 내 구독했잖아요. 이거 이미 피하고 있어. 잘 피하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알고 있고 자기 자식한테 마라탕 먹지 말라고 하고 있을 거야. 맞잖아. 근데 요즘 이제서야 한국의 뉴스에 언론에 이게 드나들더라고. 이제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방송 꼭 구독해 놓으세요. 꼭. 중국에 뭔가 위험한 음식이 있다. 한국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한국으로 수입까지 되고 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놓으세요. 피할 건 피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서 먹는 데가 하이디라오예요. 왜냐하면 하이디라오가 전 세계 500강 기업 안에 들어가 있어. 완전 진짜 세계급 대기업이야. 그런 기업이 만약에 음식에 장난치다가 잘못되면 그 기업의 이미지 타격도 굉장히 클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나마 좀 그래도 세계 500강 기업인데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끔씩 가서 먹는 거지. 모르지 뭐 거기 안에서 뭘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고 저한테 DM도 많이 오고 뭐 댓글에 제보도 많이 걸렸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그죠? 자, 중국 수산물 섭취 접촉 뒤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고 시력 손실 환자도 나왔다. 실명하는 환자까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지는 모르는데 생선, 중국의 수산물에서 생기는 바이러스래. 이거 여러분들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사이트랑 여기저기 사이트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일단 이 기사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났어요. 거의 뭐 방송 3사 다 때리고 여기저기에서 매체에서 많이 노출이 됐어. 근데 중국도 이거를 기사화를 시키긴 시켰거든요. 혹시 이것도 코로나처럼 은폐하고 있지 않나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은폐하진 않고 기사화를 시키긴 했는데 양상이 조금 묘합니다. 완전히 덮은 수준까지는 아니고 과학 전문 매체, 포털, 제전제, 민영 매체에서는 꽤 돌았는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나
중국 CDC가 이 사안을 별도 공중보건 경보처럼 크게 띄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언론 이런 데서는 돌았는데 중국 국가에서는 아직 이거를 그렇게 막 엄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거 비상이에요. 국민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은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국 국가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진 않다라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핵심 근거부터 보자면 이 내용은요, 네이처 마이크로 바이올로지에 2026년 3월 26일에 게재된 정식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은 An Emerging Human Eye Disease is Associated with a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마지막이 infection으로 끝나요. zoonotic infection, 바이러스 zoonotic infection으로 끝납니다. 자, 연구진은 POHVAU라는 신종성 눈 질환과 CMNV 은폐 사망성 노다 바이러스의 연관성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70명의 환자에서 눈 조직 감염 및 혈청 전환을 확인을 했고, 무방비 수산물 처리와 생식 노출이 조사 사례의 71.4%를 차지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 과학망은 4월 4일 이 연구를 소개하면서 CMNV가 인간에게 넘어와 새로운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환자 70명에서 특이 항체와 바이러스 관련 지표가 확인됐다는 점을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텐센트 뉴스도 3월 29일 노출 경로와 동물 실험 결과, 그리고 생수산물 취급 시 장갑 착용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펑파이 신문에서도 4월 10일 별도 기사로 다뤘다고 해요. 중국 내에서 아예 보도를 막았진 않았고, 국가급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 민간 언론에서는 아주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의아한 게 중국에서 보도의 급이 있잖아요. 이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는 보도인지, 중국에서는 아직 보도의 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CDC의 2026년 4월 건강 위험 안내는 노로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엠폭스, SFTS,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등 언급을 하고 있지만 CMNV, 즉 이 눈 질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왜 중국이 또 이렇게 늦게 움직이는지, 한국에서는 아주 대서특필이 됐죠, 그죠?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아직 국가 법적 감염병 또는 즉시 대중경보 대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산업 소비 수출 파장을 의식해 조용히 관리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 후자가 중국 스타일이죠. 너무 이게 또 커지고 복잡해지고 국제 언론에 탈까봐 조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에 코로나는 완전히 숨겼잖아요. 숨겼다가 미국한테 엄청 때려 맞았죠. 야, 니들 이상한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린 거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번에는 중국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예 은폐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아예 대대적으로 막 보도하진 않아. 그냥 민간 언론 몇 개에서만 보도하되 아직 그렇게 큰 것처럼은 아직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진짜 큰 바이러스가 아닌지, 아니면 중국이 고의적으로 작게 다루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는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나와 있는 논문과 기사감으로는, 자, 현 시점에서 핵심 리스크는 뭐냐? 생수산물 맨손 취급, 그리고 상처 노출,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생식, 그러니까 회를 먹는 거, 생으로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면, 생해산물 손질 시 장갑 끼고 손 상처의 노출 금지, 상처를 통해서도 이게 감염이 되나 봐. 그리고 칼, 도마, 분리, 완전 가열,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눈은 비비지 않기, 절대 비비면 안 돼요. 중국의 다양한 기사에서도 이런 수칙을 공동으로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중국산 해산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먹는 걸로. 아직 한국에서는 사례가 나오진 않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가짜 음식들 폭로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게, 이건 중국 내부에서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거 한국에서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돼.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해산물 팔 때, 자,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팔 때 여기 보시면 이거 쭈꾸미잖아요. 야, 니들 양심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냐. 칼라,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여기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건 누가 봐도 소와 돼지잖아요. 이거 지금 건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뭐 신선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폐기용 아니냐고요? 이런 것들도 다진 육을 써서 만드는 가공식품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폭로가 됐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 약간 폐사된 느낌인데 폐사한 애들 이제 얼려놓은 거 이거를 만약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딱 고기를 모아놓으면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화학 소스 한번 딱 뿌리면 소 소스면 소고기 향이 확 올라오고 돼지 소스면 돼지 향이 확 올라옵니다. 색깔이 안 좋아 보여요? 색소 한번 딱 뿌리잖아. 신선한 선홍빛이 바로. 이것도 옛날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야. 그리고 요번에 문제가 됐던 거 닭발. 중국의 중국의 일반 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폭로를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보이죠? 이 닭발은. 근데 여기는 통통하게 막 원래 닭발은 요런데 여 옆에 닭발은 이러고 있어요. 여기 닭발은 요런데 이러고 있어요. 여기 닭발은. 이게 뭐냐? 말했잖아.科技与狠活. 과학과 앙랄한 수단. 그게 이제 화학약품에다가 이런저런 처리를 거치면 자 얘기하잖아요. 닭발이 커지는 데 있어서는 약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약물을 붓고 있어요. 자 봐봐. 원래 닭발이랑 그 다음에 약물을 처리한 닭발이랑 비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닭발이랑 그 다음에 어떤 닭발은 약물에 넣어놨어. 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어놨죠. 야, 닭발이 무슨 뭐 통통하게 뭐 아주 하얗게 크고 하얗고. 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 포르말린 그러니까 아까 이산화수소보다 더 최악인 경우에는 포르말린이죠. 한국말로 포르말린을 쓴대. 그러면 몸에 더 해롭대. 포르말린에 이거 딱 절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그냥 그냥 암 정도 걸려요. 그냥 뭐 암 걸리고 아니면 뭐 백혈병 정도. 여러분들 요즘 중국에 어린 나이에 백혈병 환자가 그렇게 많대. 어린 나이에 암 걸리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고. 그리고 중국의 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환자들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 왜일까 여러분들? 왜일까? 어린 나이에. 大伙儿看看啊，就我买的酸菜啊，这酸菜打开了用水泡，看看。 봐봐 여러분들 이게 중국의 이제 절인 배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백김치랑 비슷한데 백김치랑 비슷한 건데 절인 배추예요. 그냥 절인 배추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물에 딱 이렇게 넣었는데 이 떠오르는 게 이런 게 떠오른대. 이게 뭐냐고. 뭘까? 나도 모르겠어. 뭘까? 절인 배추를 물에 이렇게 씻으려고 넣었는데 이런 게 떠올라. 我想问一下，这种美团吃的吗？觉得搞这种生东西来，小孩吃了拉肚子怎么办？就是这个。 이건 배달 음식인데 여기에 배달 시켰는데 생 음식이 왔다고. 닭이 아직 제대로 익어서 오지도 않았다고 폭로하는 영상이고. 이런 중국의 가짜 음식 폭로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 한 개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 자, 중국의 소세지를 이렇게 썰어봤는데 안에 이렇게 끈적한 거 이런 건 뭘까? 계란. 여러분들 이거 가짜 계란이에요. 가짜 계란입니다. 중국이 가짜 계란 유명하죠, 그죠? 이거 가짜 계란 깼을 때, 여러분들 안 터져. 이거는 또 고기 꼬치 같은 거 꽂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고기이며 어떤 소스에다가 절였으며. 이거는 뭐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오징어 약물 처리. 이거는 소천엽, 소내장, 소내장들, 소곱창 이런 것도 먹잖아요. 그거 약물 처리. 약물 처리하면 하얗게 이렇게 돼. 완자, 이거 고기 완자입니다. 고기 완자 강아지들 먹을 수 있죠. 강아지한테 던져줘요. 강아지 냄새 맡더니
냄새만 맡고 안 먹어요. 냄새만 계속 맡고 있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때 제 영상에서 다 보여줬어. 중국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뭐 사왔어. 뭐 이거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와가지고 일단 개한테 줘봐. 개가 먹으면 자기도 먹고 개가 안 먹잖아. 자기도 안 먹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옛날 방송 못 본 것들 좀 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방송이 이게 소비성 방송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방송들이야. 아까 그 차이나 뉴스 위험한 음식 시리즈 그거 무조건 정독하세요. 차이나 뉴스 위험한 가짜 음식 시리즈 이건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보시고 차이나 뉴스 이게 월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월별로 한 개씩 보세요. 진짜 볼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만 보고 안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유튜브 검색해보면 9년 전에도 그때는 진짜 중국이 가짜 음식 시리즈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9년 전에 중국이 가짜 음식 시리즈 진짜 많아. 9년 전에 맞아. 그때도 다룬 적이 있어. 근데 그때는 지금 이런 화학 제품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에 톱밥을 섞어가지고 염색하고. 근데 그때는 가짜 계란은 그때도 있었어. 아무튼 차원이 점점 달라져요. 맞아. 9년 전에도 나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이 방송을 좀 멀리 퍼뜨려 주세요. 이런 것들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력이 강해요. 국민들이 건강이 국력의 기본이야. 요즘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마라탕 먹고 있고 애기들이 어른들은 그렇다 쳐. 애기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그 중고등학생들이 마라탕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버터떡 그것도 중국산이라며. 중국에서 온 버터떡 중국 과자들 그런 거를 무차별하게 먹고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해요. 진짜 그런 것들이 뭘로 통해서 유통이 돼? 틱톡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그거 먹으니까 한국 인플루언서들도 그걸 먹어. 왜? 조회수 잘 나오니까. 그거를 중고등학생들이 따라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찍고 앉아있어요. 틱톡이 문제야. 틱톡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려 하는지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미성년자들 SNS 금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그런 틱톡 이런 거 이상한 거 보면 안 돼. 정확히 판단할 그 능력이 아직 안 되잖아. 그냥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먹었네? 좋아요 많네? 나도 먹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문제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피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뭐 한 두 번 먹어도 돼. 뭐 어때? 뭐 당장 죽진 않아. 왜냐하면 이미 장기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으니까. 문제는 중고등학생들이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먹어가지고 진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런 가짜 음식을 먹어놓으면 장기가 그게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린 애들도 발기부전이 발생하고 요즘 어린 애들도 막 생리 주기가 막 이상해지고 막 느려지고 그게 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음식 먹어가지고 쌓여서 그런 거야.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